신규 때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3월에 가장 낯설게 느껴졌던 단어는 였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지만 제가 꼭 한 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단어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반올림스쿨입니다. 네, 저는 반올림스쿨 병철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신규 선생님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애용쌤입니다. 저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김주영입니다. 저는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저는 4학년 담임 김소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신규 시절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제 신규 시절을 되돌아보자면 8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규 시절을 3점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7점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제 신규 생활에 9점 주고 싶은데요. 저는 제 신규 시절을 7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2020년 코로나 첫 해 때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실제로 얼굴을 마주한 기간을 세어보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무난하게 보낸 것 같고 또 동료 선생님들을 굉장히 잘 만난 덕분에 아무래도 신규 시절 때는 뭔가 다 처음이고 또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곁에 같이 신규 발령 맞아서 같이 시작했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지나고 보니 가장 봄이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모자란 점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긴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거의 술만 먹으면서 네, 선생님 교실에서 실제로 쓰는 교실 물품 중 추천템 딱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성대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필수템이라고 꼽는 게 바로 마이크인데요. 특히 신규 때고 마이크 없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신데 그러다가 정말 저처럼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때부터 꼭 좋은 마이크 하나 장만하셔서 그걸로 목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류를 층층이 넣을 수 있는 서류함을 추천하겠습니다. 서류함을 사기 전까지는 서류를 관리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는데 그 서류함을 사고 나서부터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편했고 그다음에 학생들 결석계라든지 뭐 체험학습서 관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네, 저는 히팅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최북단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교실은 30명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난 방과 후에는 굉장히 추운데요. 이제 히팅패드는 발 밑에 둘 수 있는 작은 온열 기구입니다. 요 온열 기구는 근데 행정실마다 사용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학교에 한번 문의하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물건은 바로 모니터 받침대인데요. 제가 업무를 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모니터 받침대를 사용하기 전에는 굉장히 목이 불편한 상태로 수업도 하고 또 업무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 받침대를 산 이후로는 업무할 때나 수업할 때나 제 목을 편안하게 들 수 있고 또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혹은 다른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수업에서 뭐 자료를 같이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수업의 꿀팁이 아닐까 합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자 하면서 공유를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업은 사실 지금도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수업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수업 소재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저학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아이들과 이제 학급 운영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의 귀여움에 무너지지 않고 좀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지도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저학년 아이들과 이렇게 좀 탄탄한 학급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추천드려요.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재구성을 하지? 프로젝트를 수업을 하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신규 시절을 되돌아보면 모든 수업을 이제 실습처럼 해야 된다고 해서 되게 부담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실습 때는 내가 뭐 차실을 고를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자유도가 떨어져서 약간 보여주기식의 수업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됐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담임을 맡으신다면 모든 과목의 수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교과서를 전 과목을 펼쳐보시고 비슷한 주제나 제재들을 가져와서 연결지어서 재구성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오히려 품이 조금 덜 들고 아이들 활동 위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멘탈을 관리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멘탈은 굉장히 약하고 잘 부서지는 편이지만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기보다는 저는 깨진 멘탈을 잘 붙일 줄 알아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조금 더 힘든 그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일상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맛있는 걸 챙겨 먹고 운동도 다니고 생각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규 때는 또 이게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뭐 다들 힘들겠지?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넷플릭스 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아예 안 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좀 스스로가 좀 멘탈 관리가 되면서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을 볼 때 마음상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거기에 학생들의 행동에 제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저 스스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제 감정을 좀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아이들로부터 또 그걸 회복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교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밝고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이래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좋은 사람과 만나고 푹 자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알아두면 이것만큼은 쓸데있다 싶은 교사 용어가 한 가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결취소라는 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문서를 쓰시거나 혹은 복무를 올리실 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미 결제가 돼버렸다면 그거를 이제 취소하고 다시 올바르게 다시 공문을 올리거나 기한을 하거나 아니면 상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결제되었던 걸 취소하는 기결 취소라는 말을 꼭 알아두시면 실수를 하시더라도 바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많지만 제가 꼭 한 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상신이라는 단어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상신이라는 말 사실 일반인? 일 시절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말이잖아요. 상신이라는 의미가 이제 관리자분들께 뭔가 이제 문서를 올릴 때 결제받을 때 이제 올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처음에는 상신하라고 했을 때 그게 뭐죠?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서를 결제 올려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규 때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3월에 가장 낯설게 느껴졌던 단어는 품위였던 것 같아요. 바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학급 운영비나 또는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예산을 사용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원한다고 바로 쓸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항상 선생님들께 이거 결제 어떻게 해요? 이거 결제 어떻게 올려요? 이렇게 여쭤보고는 했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품위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보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보결이라는 거는 다른 선생님께서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학교에 오지 못하신 경우에 제가 전담 시간인 경우 대신 수업을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복열을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두근두근한 게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학년,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은 아직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간학습 안내가 준비되어 있거나 담임선생님께서 원하는 게 있으시면 그렇게 수업하셔도 되고, 저희 반올림스쿨 채널에도 복열을 부탁해 라는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열을 맡게 되시면 당황하지 말고 그 콘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규 선생님을 부탁해 학급 운영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